자, 오늘 여당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줄여서 공취모, 드디어 발족을 했죠. 그래서 결의대회도 했더라고요. 오늘 갔다 왔습니다. 아, 다녀왔습니까? 오전에 국회에서 했고요. 총 인원수는 105명인데 오신 분들은 한 60여 명? 오. 그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왔네요. 60% 넘는 의원들 참석한 그쵸. 거 아니에요? 60% 넘게 온 것 같고 오실 바나 분들 다 오실 것 같고 뭐 박성준 상임 대표 또 연설도 하시고 해가지고 박성준 의원님은 이슈 전파사에 언제든 나오고 싶으실 때 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언제든 AS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말해놨습니다. 박성준 의원도 알고 있고. 네. 네. 그날 이제 얘기를 잘못 듣고 정성래 대표의 그 조율, 청와대와 조율 이것만 이제 듣고 오셨다가 그쵸. 아주 네. 아니 기자 출신이 곤욕을 치르셨죠. 기자 출신이 박성준 의원이 기자 출신이잖아요. 크로스 체크 안 하고 왔다가 혼나고 가신 거 아니에요? 이게 당 너무 대표 말을 누가 크로스 체크를 급박했어요. 하겠어. 근데 너무 이게 좁았잖아. 맞아요. 그치. 체크할 시간은 없었겠지만 사실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원들 앞에서 한 말인데. 그렇죠. 그게 뭐 다른 노이즈가 섞였겠구나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대로 믿고 말씀하셨다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정청래 대표는 노이즈를 넣는 사람이다. 모르죠. 아니 뭘 몰라 맞잖아. 확인이 된 거잖아. 노이즈 낀 거잖아. 자, 그래서 박성준 의원이 상임 대표고 또 뭐 공동 대표들도 있죠. 윤건영 의원도 있고 네. 김승원 의원도 있고 나머지 분들 죄송합니다. 네, 생각이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 계시고 네, 이건태 의원이 공동대표인가? 공동대표 아니고 아마 간사 이런 거예요. 이건태 의원이 주도적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유시민 작가가 네. 손석희의 질문들 시즌 4에 나와서 이제 공취모를 두고 미친 짓이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 뭔가 그거에 대한 반박성 얘기도 했을 것 같은데. 이건태 의원이 네. 우리는 굉장히 개방형 열린 모임이다. 언제든지 와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뭐 개파와 상관없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 오히려 유시민 작가가 그 공치모에 대해서 언급을 해줌으로써 잘 된 것 같아요. 원래면 이게 주목을 못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강한 어조로 오늘 장동혁 대표도 미친 짓이라고 했더만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그 저번에 그 대선 때 이제 유시민 작가의 얘기가 항상 반대 효과를 일으키더라고요. 그 대선 때도 설란영 여사였나? 저기 김문수 의원 굳이 할 부인. 필요 없는 네. 얘기를 했죠. 그때 되게 그 선 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설란영 여사가 저기 노조는 못생겼다 이 발언을 해서 그걸 비판을 하다가 제가 어디 적어왔었는데 당시 뭐 제정신이 아니다. 설란영 씨 인생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것은 갈 수 없는 자리다. 그 사람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비판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대선 막판 변수가 될 뻔했었는데 이번에도 본인은 이 모임을 비판하고 싶었으나 이번엔 정작 굉장히 띄워준 거 아닌가. 그래서 고마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박성준 의원이 오늘 요거네요. 네.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다. 네.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다. 그러니까 이 설란영 여사도 한때 노동운동을 했고 노동운동을 하면서 이제 김문수 의원을 만난 거거든요. 김문수 전 의원을.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설란영 씨는 그때 구로 2공단인가에 있는 세진전자라는 그 전자부품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한일도르코 금속연맹 산하의 거기 노조위원장을 했죠.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 김문수 씨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다 읽을 필요 차별적 없어요. 발언, 그런 차별적 발언.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문제가 있는 뒷부분이 핵심이야. 그래서 설란영 씨는 그런 남자와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되었고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자기 남편을 비판적으로 옛날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틀린 말도 싸가지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그 이른바 그 학출 출신들이 노동 현장에 가서 노동운동을 한 그 역사까지도 사실 폄훼하는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유시민 작가와 오랜 연이 있습니다. 어떤 뭐요? 연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네. 저는 고등학교 안동에 나왔잖아요. 네. 아, 고등학교 2학년 때구나. 2학년 3학년? 요 사이 무렵인데 고등학교 안 나오셨잖아요. 네, 검정고시 쳤죠. 고등학교 다니다가 자퇴했어요. 했으니까 네. 어제 다니던 근데- 시절에 근데 안동이라는 곳이 되게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진보단문이 엄청 박한 곳이라 가지고 2001년 이쯤 돼야 한겨레 신문이 처음으로 배달되고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한겨레 신문 처음 배달될 때 제가 그걸 제 돈 용돈이 5만 원이었는데 당시 1,000원인가 해갖고 제 돈 해갖고 구독을 했죠. 근데 거기에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그뭐 광고지 같이 오는데 유시민 작가라는 분이 같이 온 거예요. 그때 뭐였냐면은 개혁 국민정당이라고 그때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외곽 정당을 이제 유시민 작가가 맞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다닐 때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가갖고 제가 막 온라인을 통한 뭐 직접 민주주의 실현 막 이런 말들 막 엄청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엄청 막 푸시를 많이 했고 또 젊은 나이잖아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막 진짜 막 마음 강연을 동하는 갔다고? 거예요. 강연을 갔지. 아. 강연을 가갖고 고등학생 김도혁이 가슴에 그리고 불을 지핀 강연이었군요. 가슴에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그래갖고 그때는 학생은 당원 가입이 안 되고 당우라는 게 있었어요. 당우 그 친구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비가 5,000원인가 10,000원인가 그걸 하여튼 계속 내면서 당우도 네. 당비를 내야 됐어요? 네. 학생도? 네. 당비를 냈죠. 김도영 기자 열심히 살았네요. 야. 이피님, 근데 이피님이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그 개혁 국민 정당이 나중에 진짜 이상한 방식으로 망가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래도 고등학생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그 당시 유시민 작가라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전 기자가 된 다음에 유시민 작가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 딱 하면은 반갑다고 악수라도 한 번 해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반가워할 것 같은데. 그래요 하고 끝이에요. 아 진짜? 윤석열인 줄 알았어. 그건 너무 야. 제가 진짜 그 얘기를 해도 그냥 그래요 하고 끝이었어요 진짜. 아니 본인의 많이 봤어요. 저 많이 강연을 봤어요. 직접 보고 가입을 한 그래. 그 고등학교 때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일이 야. 있었다라고 제가 기자가 돼서 얘기를 한 거죠. 야. 그리고 나서는 그래요. 왜냐면 그때 서부지법 그 재판할 때 한동훈이랑 그거 할 때 제가 그때 사회부 출입이라고 볼 때마다 막 화장실도 같이 가고 인사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전화도 안 받고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김도영 기자가. 그랬을 수도 있지. 아니 근데 그랬다 하더라도 그런 과거의 인연을 얘기를 하면 본인이 사실 보통- 정치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시절의 그다음에 얘기잖아. 그 시절에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되게 어쨌든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거에 저는 되게 공감을 많이 한 거였어요. 공인이 뭐 명예훼손해가지고 이런 말할 자유를 박탈하면 안 된다. 뭐 잘못된 거라도 근데 하여튼간 그랬어요. 저는 그때 하여튼 굉장히 그 서부지법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이게 너무 이분이 실망스러웠겠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어. 그러니까 기자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최소한. 그냥 어쨌든 모든 기자의 덕분을 차단했고 나는 근데 솔직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자가 붙어가지고 뭐 단독 나올 것도 없고 그냥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 이후에 그냥 유시민 작가가 정말 그러니까 과거에는 약간 그 본인의 생각과 비슷한 그런 언론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그 언론하고는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어느 시점 이후에는 아예 그냥 레거시 네. 미디어 기자들하고는 연을 그냥 재래식 언론이라는 말을 만든 아. 게 그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발언의 기분 강도가 나쁘더라고요. 점점 세지고 있어. 여러분 이거 다 그 30년 전 얘기입니다. 30년 전. 그쵸. 저는 이제 50년 전 2001년. 얘기고. 근데 그때 진짜 나는 되게 하여튼간 좀 저는 그보다 더 이제 그 20년 전에 20년 전에 연인인데 제가 인터뷰 요청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절이었는데 네. 굉장히 이 정도의 거절이면 거절에도 좀 품격이 있다 싶은 정도의 회신을 받아서 그래도 이분이 그 약간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한 인터뷰 요청이었는데 그
회신을 받고 인터뷰는 못했지만 참 마음속에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너무 확확 바뀌는데 지금 별로 넘어가시죠, 얘기하고 싶지 이제. 않더라고요. 어쨌든 하여튼은 뭐 네. 그렇다. 그래요. 이피님이 정연이 맞는 말도 싸갈 수 없이 말하면 어떻게 도영아 너의 붐은 온단다. 도붐온. 자 아무튼 그 박성준 의원이 오늘 공취모 결의대회에서 네. 이 모임 왜 만들었는지 얘기를 또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이제 막 미친 짓이라고 했는데 약간 우리 그런 거 아니다라는 그쵸, 타이밍 반박으로 좋게 들렸는데 원래 하던 얘기 그냥 그 네.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나왔으니까 그 얘기 많이 했고요. 네. 오늘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방한했잖아요. 네, 그 이재명 정상회담까지 대통령 했는데 만났죠. 네. 그 얘기까지 엮어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그래서, 점이 많이 룰라 있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재선을 끝내고 거기에 검찰에 기소된 다음에 아마 구금을 한 1년 넘게 했을 거예요. 대법 판결까지 전에, 받아서.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이제 무효형이 나오면서 네. 그 3선에 네. 성공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브라질에서도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룰라가 수감된 경찰서 앞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인사하는 시위를 펼치면서 끝없이 문제 제기하고 법정 안팎에서 싸웠기에 마침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국정조사를 중심축으로 정치검찰의 조작된 수사기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그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룰라 대통령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바로 막 포옹을 세게 하시면서 또 노동자 출신이잖아요. 룰라 대통령도. 그쵸. 노동자 출신의 그 뭐 조작 기소 관련된 것까지 그리고 대통령이 된 것까지 되게 삶의 궤적들이 많이 겹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정상회담에서 룰라 대통령의 개인 인생사도 저의 개인 인생사와도 참으로 닮은 게 많습니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정상끼리 저 정도로 그쵸. 포옹하는 게 이례적인데 진짜 이례적인 거죠. 저 이산가족 그러게. 만난 것처럼 떨어져 있던 동생, 뭐 형님 거의 만난 형동생 것처럼. 수준이잖아요. 네. 룰라 대통령이 왜- 한참 형일걸요? 네. 네. 그러니까요. 사진도 참 좀 인상적이네요. 그러면 이 모임의 성격은 언론들이 이제 뭐 반청 모임이니 뭐 친명 모임이니 이렇게 규정을 해서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윤건영 의원도 공동대표로 참여를 전 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첫째, 음, 반청 모임이라고 하기엔 그 민주당에 반청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굳이 이런 모임까지 만들 이유 없다. 둘째, 그리고 반청 모임을 하는데 무슨 구심점까지 필요합니까? 가 두 번째, 90점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임은 반청 모임이 아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모임의 이게 그 태생은 그렇지가 않다. 모임 이름은 그대로 가나요? 그럴 공소 것 취소를 아주 투명하게 넣은 건 그대로 가기로.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선이 좀 곧지 않기도 했잖아요. 굳이 공소 취소 왜 넣었냐. 네. 지금 2,000분 넘게 보고 계십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진성준 의원도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 중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진성준, 뭐 남인순 등등 의원님들은 관계자들이 봤을 때 오 저분까지 오셨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진성준 의원인데 이분이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뭐 자기 문자 많이 받았대요. 여기 오는 거에 대해서 이 모임을 가는 거에 대해서 왜 하냐? 왜 하냐는 식의 그러니까 너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아첨하려고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잘 봐주긴 하세요? 누가? 대통령이? 못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대통령한테 그간 잘 보이려고 했으면 금투세 가지고 대통령한테 대들었겠냐. 자기 본심은 그런 게 아니다. 이거 다 난 늘 할 터무니없는 말은 해온 네. 사람이다. 네, 자기는- 무조건 대통령 일이라고 이렇게 따르고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 비판들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모함이다. 자기가 봤을 때는 그냥 이게 공소 취소가 맞다라고 판단해서 왔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자유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입법부에 현직 여당 의원들이 만든 모임인데 이 공소 취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법부를 뭐 압박하겠다는 건데 이 공소 취소는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쵸, 아니잖아요. 그런 아니, 그냥 고민이 역할은 정성호 장관이 하시면 뭐인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이 모임의 그럼 역할은 뭔지. 그렇죠. 원래는 정성호 장관 혹은 그 검찰총장이 그 공소 취소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여론을 좀 만들어야죠. 근데 그 전에 그렇게 하면은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여론이 악화될 수가 있고 이런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남욱 변호사나 그 검찰의 그 강압 조사 수사에 의해서 진술이 바뀌었던 부분들이나 조작된 증거들 이런 것들을 국민 앞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거죠. 원래 진짜 목표대로 하자면은 그 공소 조작 수사 국정조사 추진 모임 뭐 이렇게 됐어야죠. 원래는 그러니까. 국회가 하려고 했다면. 아무튼 이 검찰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무 앞에다 박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어쨌든 검찰 기소의 문제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잘못들을 저질렀는지 낱낱이 이거 이제 국정조사로 알리겠다. 네. 그래서 이 기소가 정말 잘못됐다, 조작이다. 이 정도로 검찰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여론을 이제 모으기 위한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는 이제 모임이란 얘기죠. 전국적으로도 뭐 아마 뭐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 모임 의원이 처음에 이제 87명으로 보도가 됐다가 나중에 막 100. 유시민 작가님 덕분에 105명으로 늘었죠. 그러니까 이 한준호 의원 말에 따르면 처음에 친서를 보냈을 의원들이 이제 일일이 다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놔두는 의원들도 있어서 처음에 그 좀 낮았는데 이걸 알고 나서 점점 좀 늘어났고 급격하게 는 것은 진짜 유시민 작가 그 발언 이후에 왜냐면 87명에서 갑자기 막 106명, 105명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아니 근데 106명에서 105명이 된 거면 한 명 줄어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준호 의원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106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105명? 105명. 김병주 의원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몰라요. 근데 아니 알면서 지금 아니야, 몰라. 된 걸 얘기해요. 아니 뭐 본심은 모르지. 통화는 안 해봤어요. 근데 굳이 왜? 아니, 해보라고 했잖아. 안 해본 이유는요. 중요한가? 아니 그 물어볼 수 있잖아. 안 궁금해? 안 궁금해서요. 그분이 저기 어. 김병주 의원이 젠마을에도 최근에 글을 올렸어요.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근데 본심은 이제 공소 취소죠. 근데 그 모임은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제 그 경기지사 관련해 가지고 드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나갔는데 이딴 모임을 왜 해? 하고 나갔으면은 기사가 되죠. 근데 그분은 나갈 이유는 또 뭐야? 뭐 회비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고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리고 이 106명 중에 김병주 의원 한 명 빠진 거에 그렇게까지 뭔가 공을 들여야 되나? 내가 아니, 매불쇼도 봐야 되고 커뮤니티도 요새 불만이 돌아다녀야 많아. 되고 요새 의원 자기 취재도 취재할 게 해야 많다고. 되고 할 게 많은데 내가 김병주 의원이 공소 취소 모임 106명 중에 한 명 빠진 거 105명 됐다고 해가지고 그분한테 그렇게까지 취재에 공을 들여야 되나?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이피님이요. 주류미터 김정현은 비주류 김병주한테 관심이 1도 없단다. 이걸로 김병주 의원은 완벽한 비주류 판정. 아니 근데 김병주 의원이 들어갔다가 빠진 이유는 좀 궁금하긴 해요. 본인 개인의 생각 왜 그랬는지. 아니 그냥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그 경기지사 드랍을 했으니까 뭐 여러 백의종군을 하는 차원에서 그 드랍하지 않았을까? 시간 낭비 맞아. 하바리 병주 가치가 없긴 하지. 김병주가 뭔데 선택과 집중 아주 좋아요. 저 김병주 의원 그래도 훌륭하신 분이고 네. 이 사안에 있어서 106명이나 있는데 105명 됐는데 그 빠진 게 김병주 의원이라고 해서 굳이 공을 들이고 싶진 않았다. 아니 왜냐면은 106명이면은 국민의힘이랑 삐까란 말이야. 105명이면 국민의힘보단 적다고. 국민의힘 몇 명이죠? 107명. 107명이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진짜. 적은 거지. 한 번도 그렇게 아니 지금 생각해 본 적이 국민의힘이 몇 없어. 명인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안 그래도 해봤네. 국회 출입 기자가. 야. 그러면 이 공소취소 모임 이런 모임이 여당의 어쨌든 최대 그래도 의원이 속한 모임 중에선 최대 인원 아니에요? 그렇죠. 여당 내 모임 중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공소 취소 굳이 조작 기소를 지금 아니 3명만 모아봐요. 아, 3명만. 그러니까 원내 2당이 될 수 있을 것 모을 같아요. 수 있을 것 모아, 같아. 모아. 여당 내 뭐 네. 일야당. 아니 국힘보단 많아야겠네 생각해보니까. 그래 3명 보고 그러면은 뭐 할 말이 많지. 근데 정청래 대표는 안 왔죠. 대상이 아닐 언급도 거예요. 없죠. 안 왔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또 그 누군가 이제 분노한 지지자분께서 시작부터 샤우팅을 하고 시작하시더라고요. 당원들도 왔어요? 정청래 사퇴하라. 제명하라 하면서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정청래 대표 그 공소 취소 모임에 그 당원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네. 행사하는데 네. 천준호 의원 들어갔다 빠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천준호 영준으로 강등시켜야 돼. 천준호 의원님 들어갔나요? 그 명단이 공개가 안 됐나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빠졌다는 얘기가 있다. 그것도 나중에 처음에는 빠져 있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 정청래 대표는 좀 심기가 안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제명인의 마을 네, 원조 이재명 팬카페인가요? 그렇죠. 회원 수가 우리 20만 근데 명이 그거 넘어요. 해야죠. 이 모임에 대해서 그걸 해야죠. 우리 제목에 들어가죠. 공치모 등장한 날 대통령 SNS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소 취소가 대통령의 뜻인지 아닌지 대통령은 대통령 이 모임을 뜻까지 어떻게 가기에는 보는지. 오바지만 근데 다만 맥락은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조작 기소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띄워주셨는데 이게 2월 5일에 올린 겁니다. 이 위례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자들이 무죄를 받은 게 1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2월 5일 날 아마 검찰에서 항소 포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거 트윗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14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그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바꾼 거 그거 관련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 위례 신도시가 윗 어르신인 거죠. 네, 네. 그때 뭐 어르신 갖다가 난리를 했잖아. 근데 그게 이제 위례 신도시였던 신도시인데 거야. 윗 그걸 어르신으로 윗 어르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썼었는데 그 이제 위례 신도시로 했다는 것도 2월 14일에 썼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대선 본선 토론회에서도 이 얘기를 했고요. 그 조작된 기소라는 얘기를. 그래서 되게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그래서 누가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 모임 자체가 대통령의 그간 했던 발언들의 맥락이나 취지와 굉장히 벗어나냐라고 봤을 땐 그것과 그렇게 보긴 굉장히 어렵다. 그 흐름 속에 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다. 게다가 2월 5일, 2월 14일 그날 어떤 날이에요? 2월 5일 이 공치모라는 모임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보도가 나온 날이 2월 5일입니다. 언론에 처음 등장한 날이 2월 5일인데 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보여드린 X 그러니까 옛날 트윗에 저런 그쵸. 위례신도시 관련된 음. 보도를 올린 것 이걸 보면 뭐 틀리지는 않겠구나.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결의 모임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죠. 하고 2월 14일에도 올렸으니까 그때는 이미 보도가 또 더 네. 많이 나왔을 텐데 한 번 더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장성철 소장이 이제 전파사 스페셜에 나와서 했던 말처럼 만약에 대통령이 이거 무리다 왜 이런 걸 나서서 하냐라고 생각을 했다면 벌써 진작 얘기를 했겠죠. 대통령을 정쟁의 한가운데 끌어들이지 마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재판 중지법 때와 달리 이제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저런 트윗을 또 올리고 하는 걸 보면 대통령의 의중과 이렇게 다른 결의 모임은 아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양양이님이요. 공소 취소 모임 105인 분들 화이팅입니다. 여의도 플러스 화이팅. 이 방송 진짜 무럭무럭 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럭무럭 키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RD 러브 0819님이 잼마을 가입 다시 받아요. 올잼 다 모여라. 반명은 바로 칼 강태니 안심하세요. 전파사 화이팅. 지금 2,700분 넘게 와, 봐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의원님은 빠졌고 기자회견만 참석했다고 합니다.